강 불빛 소리 산 낙엽 소리 천지 사방 고운이 즐겁지 않은가 바람꽃 소리 등불 젓는 소리 아픈 청춘도 고운이 마음 즐겁지 않은가 참 아름다운 많은 꿈이 있는 이 땅에 태어나서 행복한 내가 아니냐 큰 바다 있고 푸른 하늘 가진 이 땅 위에 사는 나는 행복한 사람 아니냐 큰 추위도 견뎌내 나무의 뿌리가 봄 그리운 마음으로 부르게 더 부르게 수만 잎이 피어낸 한 줄기로 하늘까지 뻗어라 이 땅에 태어나서 행복한 내가 아니냐 큰 바다 있고 푸른 하늘 가진 이 땅 위에 사는 나는 행복한 사람 아니냐 아름다운 나라 (2021) 소통 청양!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박창규. 안녕하세요. 국악인 하인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조 씨, 앞서 네. 노래 참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양하면 충남의 알프스라 불리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청정 지역이잖아요. 네. 그 아름다운 청양과 잘 어울리는 노래. 그리고 오늘 의상도 고우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한복이에요. 우리의 전통의 멋과 이곳 청양이 제 의상과 무척 잘 어울려서 저도 무척 뿌듯한데요. 오늘은 청양의 살얼이랐다라는 내용을 주제로 함께 하시는 청양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분들과 함께 한번 소통을 가지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의미 있는 자리에서 제가 함께하게 돼서 무척 기쁩니다. 그렇습니다. 청양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대화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소통을 이끌어 주실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김동곤 청양 군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 소통 청양. 본격적으로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복한 청양을 위해서 김동곤 청양 군수님의 정책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청양군수 김동곤입니다. 우리 청양 어떤 곳인가 궁금하시죠? 구글 어스에서 우리 청양을 검색하시면 충남 내륙 지역에서 가장 진한 녹색품으로 표시된 곳이 바로 청양입니다. 그만큼 자연자원과 생태자원이 잘 보존된 지역이다. 그래서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 또 자연을 삶은 사람들이 깃들어 살기에 좋은 길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콩밭매는 아넥나가 눈물 지으며 배고픈 딸을 시집 보내던 그런 청양 땅에서 이제 도시 처녀가 부자 농촌 총각에게 시집 오는 기쁨의 땅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와 청양 군민들 모두는 새로운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노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양의 정책과 변화상에 대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양은 획기적인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들어 충청남도에서 2개의 공공기관을 설립을 합니다. 하나는 충남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고 또 하나는 충남광역형 탄소중립연소입니다. 이 2개 공공기관 모두를 우리 청양군이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양군이 유세 이래 가장 많은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특히 변화한 것은 의료원입니다. 그동안 전문의가 없어서 군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현재는 전문의가 5명, 그리고 3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대폭적으로 시설과 장비를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건강검진, 또 육대한 검진을 하는 그런 새로운 의료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노인 통합 돌봄 체계 구축, 중소 영세농을 위한 푸드 플랜, 주민자치, 마을 만들기 등은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자부를 합니다. 시급한 현안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반 산업단지 조성과 스마트타운 조성이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청년층 지원,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일반 산업단지 추진은 현재 후보지를 지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또 관련 기업과 MOU를 체결하는 등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반 산업단지는 기존의 농공단지와는 다른 친환경 고부가가치의 차별화된 산업단지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청소년과 청년 정책은 충청남도에서 최초로 청소년의 날을 제정을 하고 그들에 맞는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을 청년해로 선포를 하고 이 청년들이 지역 발전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신활적 플러스 사업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하고 창업을 지원하는 등 청년 정책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 산업단지 그리고 남양의 스마트타운은 인구 증가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충남 소방복합타운이 2023년도에 준공될 예정인데 인구 증가에 큰 보탬이 될 것이고, 또 대티 주정리에 27월 구매에 골프장 건립, 또 읍내리에 200세대의 민간 아파트 건립도 지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청양군의 정책 중 전국적인 선도 모델로 인정을 받아 타 자치단체 노하우를 전파하고 있는 3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 고령자 복지주택, 먹거리 종합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9년에 시작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과 또 고령자 복지주택의 융복합 사례는 정부 2.0에 선정돼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 돌봄 사업은 홀몸 노인, 또 장기 입원 후 퇴원한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 주거 환경, 이동 지원, 밑반찬, 운동 지도 등 삶의 질을 개선을 위한 그러한 지원들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부양 가족들의 정신적, 정서적, 또 경제적 부담을 크게 경감시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령자 주택은 청양읍 교월리 127세대 규모로 금년 4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임대주택과 복지시설을 결합한 새로운 건축 모델로 각광을 받고 있고요. 네, 먹거리 종합정책은 행정안전부, 또 농식품부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 전국 자치단체에서 우리 청양을 벤치마킹하러 오고 있습니다. 푸드 플랜을 농업의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난 7월에 지역 활성화 재단을 설립하고
현재 대티면 탄정리에 먹거리 종합타운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대전 유성에 먹거리 직매장을 개장을 해서 판로를 확대하고 있고, 또 전국 최초의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 또 지난 1월에 군수 품질 인증제 등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도농 상생의 먹거리 순환체계를 구축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러한 정책들은 행안부와 농식품부 등 중앙부처의 관심을 받고 있고 전국 60개가 넘는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밖에도 우리 청양에 자랑거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요쯤에서 마치고 다음 기회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건 청양 군수님의 정책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편안하게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청양 군민들은 그동안의 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바람과 기대는 어떤 게 있는지 본격적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앞서서 김동건 군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청양을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맑고 깨끗한 하늘빛과 물빛, 그리고 땅빛을 가진 곳이라고 자랑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렇다면 저희가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양의 아름다운 모습 영상으로 잘 만나봤습니다. 이제 본격 토크를 이어가 볼 텐데요. 오늘 함께할 패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함께해 주시는 분입니다. 충남 사회서비스원 오정아 연구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청양군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 반재원 센터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끝으로 충남 생태문화연구소 복권승 대표님 함께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세 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군수님, 먼저 청양의 슬로건에 대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다 함께 만드는 청양, 더불 행복한 미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슬로건처럼 더 나은 청양을 위해서 많은 조언들, 그리고 좋은 얘기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토크는요, 청양군의 먹거리 종합계획, 그리고 전국 선도 농촌형 복지 모델 창출, 끝으로 칠갑산을 중심으로 한 권역별 관광 개발과 안심 관광 정책, 이 세 가지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찬규님께서 네. 직접 청양에 가서 주민들을 만나고 오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청양 군민들의 삶의 현장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듣고 왔거든요. 첫 번째 주제, 농업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화면을 함께 만나보시죠. 논 좋고 밭 좋고 이번에는 청양 목면이요. 애지중지 자식처럼 잘 키운 우리의 농산물들 제값받고 잘 팔 수 있는 게 우리 농민들의 가장 큰 바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소농 같은 경우는 이 판로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걱정거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청양군에서는 푸드 플랜을 통해서 그 걱정거리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들어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가요!
아이고, 어머니 계시네. 어머니! 어머니! 들어가도 돼요? 네. 아이고,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또 밟으면 안 되잖아요. 조심, 조심. 어머니 뭐 하고 계셨어요? 얼갈이 뜯고 있었어. 아, 얼갈이에요? 네. 근데 올해 농사는 잘 됐어요? 잘 자랐는데요, 보니까? 벌러질 때는요, 다 고랑 먹었어요. 벌레 때문에 안 된다는 거는 농약을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오면서 보니까 시금치도 있고 파도 있고 쌈채수도 있고 가지도 있고 이것저것 다 하시네요. 예. 있는 거 없이 다 해요. 시간 없어서는. 전부 다 이 마을은 이것저것 다 조금씩 다 하시나 봐요. 네, 많이 소농이 힘들다고 하잖아요. 힘은 들어요. 힘은 많이 드는데 그래도 재밌어요. 어떤 게 재밌어요?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물건을 내면 팔리는 게 그날그날 찍혀요. 그러면 내 거 나갔는데 팔리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재미를 하는 거예요.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게 재밌어요. 그리고 이거 참 시도를 잘했다고 생각해요. 로컬푸드 매장이 또 여기저기 많이 생기는 것도 좋겠네요. 예, 여기저기 생기면 더 우리도 좋지요. 왜 그러냐면 물건이 많이 팔릴 수 있으니까. 지금은 그렇게 소물량으로 나가요. 왜 그러냐면 막 많이 하도 되는데 잘 안 팔, 거기서는 많이 이렇게 소비가 못 되니까. 활성화되면 더 좋죠. 가게들이 활성화돼서 많이 합니다. 어제도 재밌고 오늘도 재밌고 지금도 재밌지만 앞으로는 더 재밌었으면 좋겠네요. 그렇지요. 더 재밌으면 좋지. 더 재밌는 청양이 되라! 이번에는 청양군 정산면을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고향 마을 고령화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하지만 여기에 꿈을 일구고 있는 청년 농부가 있다고 하거든요. 들어가서 만나볼게요. 야, 이 하우스동 쭉 있는데 뭔지 아시겠어요? 청년 농부님. 여기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뭐 수확하시는 거예요? 지금 목이버섯 수확하고 있어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 예. 귀농하신 지 딱 1년 되셨는데 청양에서 농사짓기 어떠신 것 같아요? 너무나도 이렇게 주변 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기술센터에서도 많이 도움을 많이 주셔가지고 어려움 없이 이 농사 짓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역시 또 제일 중요한 거는 판로 개척이잖아요. 그렇죠. 판로는 어떻게 하셨어요? 블로그 활동을 통해서 조금씩 판매를 하고 있다가 지금은 점점 그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스토어팜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직접 스토어팜을 운영하시는 거예요? 네. 오. 목이버섯 같은 경우는 SNS로 한 80%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야. 앞으로 바람은 어떤 게 있으세요? 저를 보고 또 다른 이런 청년분들이 이렇게 뭐 청양에 오셔서 또 같이 농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활기찬 청양! 청년농부 파이팅! 네, 영상에서 확인했다시피 열무, 감자, 고추 정말 다양한 농사를 짓고 계신데요. 사실 군에서 이런 공공급식이나 또 직매장을 직접 연결을 해줘서 또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해 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화면에서 어머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소농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역시 판로를 확보하는 거잖아요. 근데 푸드플랫, 이 기획 생산 체계가 도입이 되면서 네. 이런 부분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더라고요. 이게 또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푸드플랜에 대해서 군수님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예, 푸드플랜은 우리 중소영세농을 위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소량 다품목을 생산한 중소영세농들에 대한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정책인데 지금 아까 정옥연님 같이 얼갈이 외에 뭐 서리태, 감자, 쌀 이런 것들을 생산하잖아요. 이런 생산된 농산물을 우리가 물류센터에 취합해서 거기에서 또 선별을 하고 소포장하고 또 안전성 검사까지 해서 우리 공공급식, 학교급식 또는 대도시 직관장의 판로를 파는 그런 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군수님 말씀이 들어보니까 정말 좋은 정책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반지은 센터장님, 그렇다면 이 좋은 정책에 더 많은 농가가 아주 좀 더 활성화되고 그리고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좀 더 보완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청양군에서는요, 푸드플랜, 먹거리 종합정책이라고 하죠.
이것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하드웨어, 기반 시설 중심으로 해서요. 지원들을 끊임없이 했고 그러한 성과로 현재까지 온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이제는 2022년이 되겠죠. 본격적으로 그 성과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성과들이 농가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책들이 좀 안착될 수 있는데 집중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기획생산 체계가 항상 진행해야 되는 내용이긴 한데요. 기획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먼저 첫 번째고요. 그래서 기획생산 체계를 학교급식, 공공급식 그리고 직매장 이게 통합적으로 그 기획생산 체계를 구축을 해서 직매장 쪽에서는 연중 공급하는 품목이 확대되는 거 그리고 학교급식, 공공급식 쪽에서는 그 품목 요구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구하는 시기가 있고요. 이 시기들을 생산자하고 협의하고 그리고 같이 생산을 해서 실제 농가분들이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청양이라고 하는 곳이 소비시장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소비시장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한데 청양군의 입장에서는 대도시의 소비시장을 확충하는 것이 좀 절실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가 유성구 학가동에 작년 8월부터 직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철도청 화학연구소 쪽에 식자재를 구내식당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더 충분하게 확대시켜 나가는 노력들이 우리에게는 좀 절실히 요구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부연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획생산 체계거든요. 기획생산 체계는 누가 어느 시기에 어떤 농산물을 얼마만큼 생산할 것이냐 이거를 우리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별로 그 다양한 품목들을 생산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거고 중요한 거는 가격이에요. 이 친환경 농산물이 참 재배가 어렵습니다. 또 실패할 확률도 높고 그래서 이 적정한 가격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농민들이 참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들이 시행하거든요. 전국 최초인데 기준 가격 보장제를 지들이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요거는 생산비, 인건비, 이윤 이렇게 해서 이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배추 한 팩이 얼마다 이렇게 가격을 정합니다. 그럼 그 가격보다 시중 가격이 좀 떨어졌을 경우에 그 차액을 우리가 보전해주는 그런 정책인데 아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기획생산에 참여하는 농가가 많이 늘고 있어요. 연말까지 한 1,000농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한 600의 농가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농작물을 농사 짓던 간에 가격에 대한 걱정 그리고 판로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이보다 더 구체적인 방안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영상을 보면서 또 인상 깊었던 것이 있어요. 네. 바로 버섯 농사 지으시는 분이 정말로 젊어 보이시던데. 젊고 몸도 좋아요. 네. 운동도 열심히 하는 젊은 농부였는데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SNS상으로 80% 정도가 소비가 되고 또 한 20% 정도는 직거래장을 이용해서 판매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SNS를 이용해서 청양의 다른 농가들도 좀 활발하게 또 판매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져보는데 군수님 어떨까요? 지금 우리 중생, 영생들이 가장 지금 애로사항이 마케팅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판로에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 박세현님 같이 우리 젊은 유튜버들이 우리 중선, 영선을 생산한 농산물을 판로로 지어내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거든요. 또 앞으로도 점차 확대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는 SNS 마케팅 역량을 강화해서 여러 가지 좀 교육이라든지 심포지엄 이런 것도 좀 개최를 하고 있거든요. 몇 가지 좀 예를 들면 지난해 농산물 SNS 마케팅반을 좀 운영을 했고 또 올 상반기에는 미디어 크리에이트반 양성 과정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농식품부 라이브 커머스 판매 전문 양성반을 좀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좀 심화된 전문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해서 이들이 지역의
중소형선들의 생산 농산물을 판로를 더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좀 검토할 그런 계획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복지 분야입니다. 역시 제가 현장에 찾아가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화면을 함께 만나보시죠. 이번에는 청양군 화성면을 찾아왔습니다. 복지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그 혜택을 가장 필요로 하고 또 혜택을 누리고 있는 어르신을 만나서 이야기 나눠야겠지요. 위쪽에 청양군의 통합 돌봄 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어르신이 계시다고 하거든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가시죠. 이 집에서 혼자 사시는 거예요? 네. 혼자 지내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27년 정도 됐어요. 아이고, 좀 적적하시겠네요. 적적하죠. 그럼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돌봄센터에서 반찬 갖다 주는 거 있고, 딸들이 국 끓여다 주면 그 국하고, 돌봄센터에서 수시로 반찬 같은 거를 가지고 와요? 예, 와요.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와요? 일주일에 2번. 부족하진 않으시고요. 부족 안 해요. 아버님 근데 오늘은 외출 복장이에요. 어디 나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병원에 가려고. 지금 밖에 비가 좀 내려서 병원 가시려면 어떻게 가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택시 불러가지고. 그래도 집 앞에까지 택시가 오니까 다행이네요. 그럼 지금 한번 연락을 한번 해볼까요? 네. 택시가 왔나? 아버님 잘 다녀오시고요.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님. 기사님 잘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청양군 보건의료원입니다. 청양군에서는 어르신 무료 건강검진을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검진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런 제도가 어떤 도움이 될까요? 의료비가 비싸서 안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무료로 진행한다고 하시면 기본적인 검진부터 암검진까지 해서 일반 검사를 쭉 하고 가시니까 아무래도 필요한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늦어지지 않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어디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어머니 앉아 계세요. 건강검진 받으러 오셨나 봐요. 예, 예. 아버님 어디서 오셨어요? 청양읍에서 왔어요. 읍에서. 네. 몇 학년 몇 반이시래요? 8학년 5반. 8학년 5반. 혈액 검사하고 또 이제 다른 거 검사하러 가셔야 되죠? 예. 가시죠. 그럼 제가 좀 모시다 드릴게요. 자, 건강검진도 받으셨고 이제 앞으로 더 건강하셔야 될 텐데 혹시 군수님한테 바라는 점 있으세요? 90세, 80세, 100세 넘게 해서 정정하게 살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버님도 지금도 건강하시죠? 예. 앞으로도 정정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청양군 건강 파이팅! 아빠도 파이팅! 파이팅! 네, 100세까지 건강하고 또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좋은 복지 정책을 펼쳐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군수님, 네.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화면에 보신 85세 복지농 어르신같이 아마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그 노년에 어디 요양원이나 뭐 이런 데 가는 것보다는 가기 살던 집에서 아마 생을 마감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려면은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 해야죠. 네. 만약에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노인정마다 많은 분들이 병이 난다면 가족은 물론이고 아마 사회적 그 비용도 상당히 클 네.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민선 7기 들어서 집중한 것이 보건의료원을 좀 변화시켜야 되겠다는 네.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민선 7기 이전까지는 전문의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군민들이 의료에 대한 진료 불만에 대한 굉장히 많았거든요. 진료 불만이. 네. 그래서 지금은 많이 변했습니다. 전문의가 5분이에요. 그리고 한 30여 원을 투입을 해서 의료 시설과 장비를 대폭적으로 개선을 했거든요. 그동안에 건강검진을 저희들이 못했어요. 아마 전국에 3개 자치단체인데 그중에
한 곳이 우리 청양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변화를 시키다 보니까 건강검진도 지금 하고 있고 네. 특히 지금은 이제 우리가 암 검진을 못 했거든요. 그 5대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장 5대암인데 지금은 다 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 8월에 저희들이 CT기를 도입을 해서 네. 폐암 검진까지 지금 해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의료원에서 하는 일들이 지금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로 혈액 검사 또 폐암 검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혈액 검사를 하면은 아마 60가지 이상의 질병을 좀 사전에 파악할 수가 있다고 네. 그래요. 근데 지가 금년에 한 10여 명 정도가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암 판정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정밀 진단하고 수술하고 지금 모두 이렇게 건강하게 좀 생활을 하고 계시고요. 또 그동안에 폐암 검진도 이제 8월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또한 우리 청양군민들이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그 밖에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거동이 불편한 그런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마을별로 이동 검진 버스를 운행을 해서 그분들이 그 버스에서 뭐 물리치료도 받고 혈액 검사도 하고 뭐 이런 기본적인 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저희들이 갖추고 있어서 아마 옛날에 비하면은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로 우리 의료원이 변했다. 그러니까 우리 군민들이 의료 불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참 폭이나 다행스럽고 저는 이 청양같이 이렇게 그 농촌 지역은 사실은 병의원을 새롭게 개업하는 병원이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건강을 살펴는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의료인 기능을 강화할 수밖에 없거든요. 의료인 기능을 강화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잘 보살펴 드리는 것, 이 또한 우리 행정이 해야 될 큰 몫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청양군에서는 어르신 무료 건강검진을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잖아요. 예.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예. 어떤가요? 그전에는 그 의료원 가면은 썰렁했어요. 근데 지금은 번호표를 뽑습니다. 오전에 가면 한 2시간, 3시간도 기다려야 돼요. 네. 그 정도로 우리 군민들이 우리 보건의료원을 많이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네. 정말 이 말처럼 돌봐준다, 돌봄을 받는다, 이런 것에서 정말 따뜻한 정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오정화 연구위원님은 청양군의 복지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좀 전에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양군은 2019년부터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 선도 사업 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것만으로도 청양이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잘 대응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과 노인 등을 위한 주거 지원 인프라 확충과 그다음에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 의료 서비스, 요양 돌봄 등 재가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역의 상황에 맞게 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데 청양군에서 그 사업에 선정이 돼 지금 현재 잘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청양군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눈에 띄는 사업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우리마을 돌보미 사업과 다른 하나는 주민자치형 돌봄 사업, 또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돌봄 사업인데요. 이 세 사업을 제가 주의 깊게 본 이유는 사업이 마을 주민이 중심이 돼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과 청양군의 가장 문제라고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는 보건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잘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청양군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을 때 공무원이 어르신을 방문했는데 그 어르신께서 뇌졸중하고 뇌출혈 의심 증상이 있었던 분을 발견해서 청양의료원에 연계하고 그다음에 자녀분께 전화를 드려가지고 상급 병원에 이송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청양군에서 수행하고 이러한 사업들이 청양군의 보건복지 전달체계 구축이라든지 복지 발전에 많이 기여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 전에만 하더라도 짧게 말씀하신다고 하셨는데 상당히 길게 그만큼 하실 말씀이 많다는 말씀이죠. 네. 아니, 저는 또 이제 연구위원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요.
바로 청양군이 먼저 시작했다라는 게 네.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이 통합 돌봄 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돼야 되잖아요, 군수님. 그렇다면 예산 확보도 좀 많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우리가 이제 전국 최초로 그 공모사업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시범사업 기간이 끝나면 중앙정책이 어떻게 이 사업을 계속 끌고 갈 것인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저희는 설령 중앙정부에서 그 정책이 끊기지는 않을 거로 생각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이 사업을 지속하는 게 추진을 할 계획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제일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이 정책에 대해서 체감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보완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군수님께서 워낙에 지정을 잘 하셔서 복지 서비스 질적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하셨어요. 근데 앞으로는 이 사업이 단순히 선도 사업에서 마치는 게 아니라 지속성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전달책이라든지 서비스 구축과 관련된 시스템이 잘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만들어지는 통합돌봄센터가 중심이 돼서 청양군의 원스톱 서비스가 지원이 된다면 이 부분을 조금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 행복한 복지 청양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번 주제는 관광인데요. 윤주 씨는 청양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거예요? 저요? 저는 사실 청양하면 콩반매는 아낙네야 배적삼이 흠뻑 젖는다. 좋다. 얼쑤. 아, 네. 그렇죠. 칠갑산이 떠오를 텐데 하지만 칠갑산 못지않게 또 아름다운 호수가 있습니다. 바로 천장호지요. 자, 천장호를 다녀왔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청양에 여러 가볼 만한 곳들이 있지만 이곳 천장호 출렁다리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죠. 여러분도 아름다운 자연 풍경 감상해 보시죠. 드란 큐! 야, 그림만으로도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아름다운 출렁다리를 자세하게 소개해 줄 분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말을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천장리 동네 이장을 보고 있는 김신태라고 합니다. 누구보다도 이 출렁다리 더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자랑 한번 해주시죠. 네, 저희 마을 출렁다리는 207m의 그 긴 다리로서 청양에 이게 그 대표하는 또 관광 명소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객들이 또 저희 마을을 찾아주시고 있고요. 항상 그 저희 마을 주민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출렁다리 우리도 한번 걸어보죠. 네, 알겠습니다. 가시죠. 우리 마을에 이런 명소가 있다는 거는 주민들에게는 어떤 도움이 되세요? 전국에서 또 한번 뜬다고 해야 되나요? 천장호라고, 천장리라고 또 이렇게 또 홍보도 됐고 또 여기에 연결된 또 이쪽에 우리 얼음축제 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와 연결돼서 여기 출렁다리를 건너고 다시 또 얼음축제에서 관람하시고 그러고 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네 뭐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고 또 나름대로는 또 수입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 모습을 군수님이 보고 계시거든요. 군수님에게 바라는 점이 혹시 있으세요? 출렁다리 쪽엔 지금 보는 시설과 조금 노는 시설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관객들이 또 찾아올 수 있게 좀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출렁다리와 연계해서 즐길 거리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군수님, 어떻게 잘 될까요? 저는 정말요 청양하면 칠갑산만 떠올렸는데 네. 오늘 이 호수를 보니까 저기 호수에 막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천장호에 가면 이제 칠갑산이 앞에 쫙 펼쳐져 있고요. 네. 흔히들 좋은 곳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산 좋고 공기 좋고 물 좋고 인심 좋다는데 그런 곳이 바로 청양이 아닌가 싶어요. 네. 정말 좋습니다.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호수가 좀 더 발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이제 워낙 또 좋은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잖아요, 군수님.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줄긴 했지만 연간 한 150만 정도 이렇게 온다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 천장호가 사실은 전에 이제 2007년도에 우리가 그 출렁다리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뭐 아주 굉장히 드물었기 때문에 희귀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호기심을 갖고 찾아왔는데 지금 우리가 출렁다리가 잘 나가다 보니까 예산에 그 예당 교수지
또 논산의 탑정호에 뭐 커다란 그 출렁다리를 네. 만들었더라고요. 어차피 이제 출렁다리를 가지고서는 이제 승부를 할 수가 없겠다. 그렇게 싶어서 우리 이 천장호를 아까 김신태 이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볼거리, 즐길거리 이런 거리를 좀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요. 생태 관광 기반 구축 사업, 또 알프스로 가는 하늘길 조성 사업, 또 천장 알프스 지구 관광 인프라 확충 같은 이게 세 개의 큰 축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린이들이 와서 놀고 즐기고 함께 할 수 있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좀 많이 만들어서 우리 언택트 시대의 가족 관광에 맞는 그런 관광지를 좀 만들려고 네. 조금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변 경관과 잘 어울리는 이런 조형물도 좀 만들어서 어떤 새로운 컨셉의 관광 자원으로, 관광 명소로 이렇게 바꿔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여러 가지 이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2년, 3년 후에는 이게 좀 완성이 된다면 중부권에서 보기 드문 그런 관광의 명소가 또 새롭게 탄생할 것으로 좀 기대를 합니다. 네. 네. 국민들 여러분께서 마음이 굉장히 벅차오르실 것 같아요. 사실 이 정책 브리핑이라는 게 구체화돼야 제 눈앞에 이렇게 구현되고 실현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복권승 대표님, 저희 이 청량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자연경관이 우리 충남의 알프스라는 말을 또 하잖아요. 사실은 알프스처럼 그렇게 험준하고 웅장하고 뭐 그런 동네라고 보시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없고 그만큼 사실 골짜기가 많고 마을들이 활성화되어 있고 어찌 보면 이제 그 과거로부터 온 그 생활의 관광 어떤 그런 생활의 그런 모습들이 마치 그 하나하나가 그 박물관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지역 자체들이 다 이렇게 한 군데 한 군데마다 그 다양성이 그 가치로서 이제 인정받아야 될 곳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아쉬운 게 아까 그 천장리의 사례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역에 이제 지나가면서 가는 그런 관광이죠. 사실은. 가다가 와 예쁘다 그리고 사진 한 장 찍고 가는. 그것이 이제 지역 주민들에게 뭐라 그럴까 실질적인 아까 말씀하신 그런 효과적인 그 자기 효능감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내가 와 이렇게 느꼈을 때 행복하다 이런 느낌을 받아야 하는데 너무 그냥 지나가는 관광지로만 그래서 이제 거점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그다음에 플랫폼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바라본다면 아까 그 천장호수라든가 또 몇 군데 지금 현재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무언가 이 찾아가는 모습들은 뭐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청양의 특징은 다양성과 소박함. 이게 정말 다양합니다. 예, 네. 그게 특징입니다. 천장리 이장님도 네. 좀 천장호에 와서 조금 더 머물 수 있는 그런 즐길거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차 시설이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졌거든요. 그 청양군에서는 지금 권역별 관광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한번 해주시죠. 민선 7기 들어와서 저희들이 관광 종합개발을 수립을 했어요. 이제 3개 권역을 중심으로 개발하겠다. 이제 지금 얘기한 천장호, 칠가포, 그다음에 장곡지곡. 그런데 천장호는 말씀드린 대로 알프스를 하늘길 조성을 했는데 유아 체험 시설을. 그리고 칠가포에는 전망대를 새롭게 좀 건립하고 스카이워크 또 경관, 야간 경관을 좀 조성할 그런 계획이고요. 또 지금 장곡지구는 여러 가지 체험 시설을 좀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권역별로 좀 관광 개발을 잘 한다면 지금과는 다른 어떤 인프라를 좀 구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이렇게 된다면 우리 민간인들의 일자리와도 많이 연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2년, 3년 지나다 보면 많은 일자리가 늘어날 거고요. 특히 이제 천장호에는 좀 주차시설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 주차시설 관련해서는 지금 편도 2차선을 1차선을 더 확보를 해서 거기에 주차 시설을 하고 그 이외에 우리 필요하다면 바로 그 알프스 마을이 또 바로 밑에 있거든요. 그 알프스 마을 아니면 이쪽 인근에 별도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말씀만 들어도 이 아름다운 청량의 그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고요. 정말 살고 싶은 청량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벌써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시간인 것 같아요. 2021 소통 청양 군민들과 함께 했는데요. 앞으로 더 살기 좋은 청양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작은 보탬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집니다. 김동건 군수님, 끝으로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까지 우리 청양군 소통과 함께 하시는 우리 청양 군민 여러분, 또 시청자 여러분,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청양군은 지금 획기적인 변화와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앞으로 2, 3년이 가장 중요한 시기다. 그동안의 공무사업인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일단 기반을 지금 마련했는데 이 기반이 제대로 탄탄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2, 3년 우리가 더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더 중요한 거는 우리 국민들의 행정 참여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청양의 미래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자부심을 가지고 함께 해 주신다면 지금보다 확연히 다른 청양이 변화된 그런 모습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들의 행정 참여 정말 부탁을 드리고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방청을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청양 군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더 살기 좋은 청양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회자로 나섰지만 사실 하윤주 씨가 가수세요. 맞습니다. 네. 앞서도 노래를 들려주셨으니까 네. 마지막에도 노래 선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자 황홀극치라는 노래를 준비했는데요. 이곳 청양과 무척 닮아 있는 노래라고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하윤주 씨의 황홀극치 들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서 어쩔 줄 몰라 좋아서 까무러질 것 같은 어쨌든 좋아서 죽겠음 해 뜨는 것이 황홀이고 해 지는 것이 황홀이고 새우는 것도 비는 것도 어디고 가물이 꼬리를 흔들며 바다에 이르는 것 황홀이다. 그 역시 무엇보다 바다 울렁임 누가만 그곳에 빠져 죽어버리고 싶은 충동이 황홀이다. 아니 하늘 앞에 웃고 있는 내가 황홀의 그지다. 황홀의